맛집은 미슐랭 가이드. 주식은 주슐랭 가이드. 와. 네, 안녕하세요. 주슐랭 가이드 김상아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엄선한 기업을 집중 파헤쳐보는 시간.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기업을 소개해 주실 최유준 책임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 최유준 책임연구원입니다. 네. 주슐랭 가이드가 조금 미슐랭 가이드처럼 주식 초보들에게 이 주식에 대한 가이드가 되는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이 프로그램에 임하는 각오가 어떻게 되십니까?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투자 정보는 넘치고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개인 투자자께서 접근하시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그 이해력을 좀 높이면서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성공 투자를 기원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도 우리 책임님을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길로. 네, 그럼 오늘 첫 주제가 뭐죠? 예, 오늘 주제는 반도체 SK 하이닉스입니다. 와. 네. 이거 직접 준비하신 건가요? 반가?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시장을 빼놓고 한국 경제를 말하기 어렵거든요. 네. 저희 한국 수출의 한 20%가 그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좀 고객들의 관심도도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 그 리서치센터 최도현 팀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주제가 이 반도체라고 했는데, 제가 주식 시장에 대해서 뭐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반도체 쪽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 들어서 오늘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떨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업황을 경험하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내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좋게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누구나 아시다시피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높은 산업 특성상 매출 감소가 다 이익의 감소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반도체 호황 사이클의 고점은 작년 3분기였었고요. 작년 3분기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12월 달부터 주문 급감이 나오면서 디램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재고가 크게 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1분기의 실적도 안 좋은 상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그 디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용어가 조금 생소하거든요.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크게 나누면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나뉩니다. 그리고 디램과 낸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속하고 있고요. 그 디램 반도체는 주 기억 장치로서 연산 장치를 보조하는 역할로 하고 있고요. 낸드 반도체는 과거에 HDD가 하드디스크가 하고 있었던 연구 기억 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디램에서 총 3개의 업체가 시장을 나눠 갖고 있고요. 거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위를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낸드는 총 4개의 생산업체가 존재하고, 여기서 1등인 삼성전자와 3에서 4등을 왔다 갔다 하는 하이닉스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디램하고 낸드를 나눠서 그 업황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고점은 반도체 기준으로 작년 3분기였다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 기준의 작년 3분기 영업이익률은 디램 기준으로 이미 70%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1분기 디램 가격 하락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디램에서는 형성을 하고 있고요. 낸드는 조금은 다릅니다. 낸드 가격 하락은 디램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1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제외한 2, 3, 4위인 도시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모두 다 1분기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가를 예상할 때 보는 선행지표라는 게 있을 텐데, 그 반도체 업종에는 어떤 선행지표가 있을까요? 네, 결국 그 주가는 실적을 선행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또 주가를 선행하는 지표를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데요. 실적은 반도체 가격의 흐름을 통해서 나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때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출하와 재고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출하와 재고에 관련된 직접적인 데이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대해서 저희가 추출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데이터는 저희가 안타깝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가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재고가 감소하고 출하가 증가하는 흐름에서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반도체 수급이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향후에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재고가 덜 남으니까 장사가 예, 더 잘 맞습니다.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알아주면 될까요? 그래서 재고가 감소할 수 있다면 디램 가격이, 낸드 가격이 빠지다가 결국에는 하락폭이 축소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상승 반전할 수 있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반전되는 때가 언제라고 보시나요? 작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고점을 기억하시면 작년 2분기입니다. 작년 2분기에 실적에 대한 선행성을 미리 주가가 보여줬었는데요. 딱 그 타이밍인 2분기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하락 반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한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승 반전하는 시점에 사이클의 저점이 형성돼서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미리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 시기를 2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에서 고민해야 될 이슈들이 나눠보면 총 3가지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턴어라운드의 저점에서 거창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버 수요가 얼마나 나와야 목표 주가를 얼마로 가져갈 수 있느냐. 사실 턴어라운드 초입의 목표 주가를 미리 산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턴어라운드의 시그널이 나온다면 일단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계절성과 기저효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과거 2012년도에 PC가 다 끝났다고 얘기했을 때 그 과정에서 PC의 기저효과가 나오면서 계절성에 의한 기저효과로 반도체 턴어라운드를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스마트폰의 성장이 다 끝났다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기저효과로 턴어라운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또한 공급을 축소시키고 캐펙스에 대한 계획을 하향시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액션 결정 하에 계절성이 나타나는 시기를 찾아봐야 될 텐데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에 미중 분쟁 등에 의한 매크로 이슈로 수요가 크게 하향된 상황에서 출발하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계절성과 기저효과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이런 이제 기저효과가 나오면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승 반전하는 시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존에 그 하이닉스 쪽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기다려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섹터 애널리스트로서 가장 불편한 건 사실 매크로입니다. 작년 4분기에서 1분기에서 나온 IT 전방의 수요 감소는 이제 반도체 안에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매크로의 이슈가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3월, 4월 달에 있을 미중 분쟁에 의한 협상 내용들이 반도체 수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변동성은 섹터 애널리스트로서 맞추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단 이게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컨센서스의 하향 과정을 이번에 거치고 나서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2분기 중에는 주가는 본격 상승 구도에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시면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업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SK 하이닉스의 매출과 이익 구조는 디램과 낸드에서 한 80대 20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하이닉스의 주가는 디램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고자산 회전율의 상승 반전이 2분기 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실적은 2분기 때 1분기보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주식시장에서는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실적의 저점 구간이 주가의 저점 구간이 아니라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그에 따라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말씀드렸듯이 2분기에 턴어라운드하고 실적은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저 같은 초보자의 경우에는 실적이 떨어지면은 주가도 저점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다르다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주가는 실적에 선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행의 정도가 사이클을 타는 주식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전형적인 사이클 주식으로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의 추이를 보면 한 5에서 6개월 정도의 실적을 반도체 주가가 선행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결국 실적의 선행 지표가 말씀드린 재고자산 회전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다뤄보니까요. 저도 좀 이 갈증 해소가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오늘의 기업 SK 하이닉스의 별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도현 팀장님, 그 오늘 기업 SK 하이닉스 평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점 만점이죠? 예, 그 3점 만점이고요. 그 1점은 중립, 2점은 단기 매수, 3점은 매수입니다. 저희의 별점은 3점 매수입니다. 단기적으로 매크로 이슈에 노출되어 있는 3월은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변동성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인지하고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분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 2분기부터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승 반전하면서 주가의 상승 시그널을 보여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2분기부터 주가는 바닥을 잡고 본격 상승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엄선된 기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파헤쳐보고 싶은 기업이 있으시다면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취자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 진행하는 콘텐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오늘 본 내용 중에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에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최도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프닝보다 조금 더 활기차게 클로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집은 미슐랭 가이드. 주식은 주슐랭 가이드. 와.